은퇴 후의 삶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지금처럼만 살면 괜찮겠지 싶다가도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원비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은퇴하면 누구나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연금을 받는다 해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외롭고 지친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여가 생활도 즐기는데 또 누군가는 병원비 걱정에 외출조차 망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평소 습관에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남들이 짜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누군가는 복지관에서 미술 수업을 듣고 누군가는 평생교육원에서 외국어를 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활동들이 꼭 많은 돈을 들여야 가능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되 불필요한 소비는 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정기검진이나 운동 프로그램에는 기꺼이 돈을 쓰지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돈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잘 사는데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활기차며 시간이 갈수록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여유롭지 못한 은퇴 생활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생활 습관, 단절된 인간관계, 무계획한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만듭니다. 물론 경제적인 조건도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처럼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방식과 그 비결을 하나하나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 돈을 쓰는 방식, 건강을 관리하는 법,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누구나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드립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챙긴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거나 연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을 먼저 챙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유로운 은퇴자들은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 시간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문화센터에서 강좌도 듣습니다. 바쁜 일정은 아니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 꾸준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이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반면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몸이 무겁고 무기력함이 쌓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일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를 돌보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 돈을 다르게 씁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씁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몇만 원을 문화강좌에 등록하거나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가끔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투자입니다. 즉, 돈을 쓸 때마다 이게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물건보다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둡니다. 옷을 하나 더 사는 것보다 가벼운 여행 한 번, 좋은 사람과의 만남 한 번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에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조금씩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이런 소비 습관은 돈을 절약하면서도 만족감을 높여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삶의 방식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50대 혹은 은퇴하기 전부터 조금씩 삶의 중심을 소득에서 삶의 질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준비를 미리 해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준비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계획해보는 것부터 내게 정말 필요한 소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부터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 달에 10,000원을 절약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여유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해왔는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시간, 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나의 가치 기준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어도 씩씩하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활기차게 지냅니다. 반면 어떤 이는 자주 아프고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며 지냅니다. 그 차이는 건강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몸이 아프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시간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걷기, 스트레칭, 수영 같은 활동을 일정에 넣고 마치 밥 먹듯이 꾸준히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에 돈을 쓰는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병이 생긴 다음에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소액을 분산해 쓰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헬스장 이용료로 쓰거나 건강식품을 구매하거나 한방치료 같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더 큰 병원비를 막아주고 삶의 질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병원에서의 치료만을 건강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고 외출도 자주 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고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합니다. 반면 건강이 자꾸 나빠지는 사람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건강을 뒤늦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증이 생기고 나서야 병원을 찾고 이미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방문은 자주 하지만 건강해졌다는 느낌은 점점 줄어듭니다. 치료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그로 인해 건강관리는 더욱 멀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 예방에 투자할 여유가 없고 건강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걷기, TV 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챙기기. 이 모든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단순히 아픈 것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늘 늦게 대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하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유로운 은퇴자들은 그래서 하루 30분의 운동, 정기적인 검진, 영양에 대한 작은 관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건강은 특별한 유전 때문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결국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좋은 음식, 가벼운 움직임, 마음의 여유, 그리고 꾸준한 관심.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가장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기본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몸의 상태를 결정하고 그 몸이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기에 여유로운 사람들은 매일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 훨씬 더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구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틀이 사라지죠. 더 이상 누가 시간표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가 길고 느슨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만의 루틴, 즉 스스로 짜는 시간표입니다. 여유롭게 지내는 은퇴자들을 보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일정합니다.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 후엔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며 몸을 깨웁니다. 이후엔 책을 읽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고 점심엔 가까운 친구와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의미 있게 쓰기 위한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를 미리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 바로 이 점이 은퇴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 시간표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점점 삶의 리듬을 잃게 됩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보니 늦게 일어나고 식사도 불규칙해지며 낮에는 TV 앞에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몸은 자꾸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하루는 일주일, 한 달이 되고 그 속에서 삶의 활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하루의 구조가 흐트러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계획이 없다 보니 약속을 만들기도 어렵고 누군가를 만나려 해도 몸이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은퇴자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빠져들곤 합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하루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소중한 자산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꼭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내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내 삶을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일정한 리듬을 가진 삶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감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활동 시간 등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몸은 더 빠르게 회복하고 뇌는 더 명확하게 기능합니다. 동시에 매일 일정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며 얻는 성취감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예방해 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하루의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합니다. 여가 시간에 관심 있는 강좌를 찾거나 동네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도 하고 취미 모임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하죠. 계획 없이 보내는 하루엔 이런 기회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정돈된 하루에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요소들이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루가 곧 인생입니다. 단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 그리고 또 다른 계절이 지나갑니다. 어떤 하루를 반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리듬을 지키고 삶의 템포를 스스로 조절해 나갑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생각할 때 대부분 돈과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관계, 즉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통장의 숫자로 찍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지만 노후를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동네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며 가족과도 꾸준히 교류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느낌이 그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우울증 예방과 치매, 발병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 명절이나 생일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소소한 모임. 이런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회사나 직장이라는 공식적인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맺는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의 노후는 훨씬 더 힘겨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켜두고 시간을 보냅니다. 외출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다치게 되고 결국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관계가 없는 삶은 곧 활기를 잃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유로운 은퇴자들은 이런 고립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하루를 정리하고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 관계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재능 기부를 통해 배운 지식을 나누고 또 다른 이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책 읽기 봉사에 참여합니다.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감각은 단순한 여가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치,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경험이 됩니다. 사회적 자산은 경제적 자산처럼 계산되지 않지만 그 가치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돈보다 먼저 힘이 되는 것은 따뜻한 한마디 말이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 작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는 일, 가까운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일, 관심 있는 모임에 용기 내어 참석해보는 일,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회적 자산을 조금씩 채워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누가 내 곁에 있는가는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 안정, 생활의 활력, 심지어는 생존율까지도 사람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작은 연락 하나, 짧은 만남 하나에 진심을 담습니다. 결국 삶은 사람을 통해 완성됩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함께 걷는 산책길, 함께 웃는 순간들이 모여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이 여유롭고 건강하게 흘러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먼저 생각했고 시간과 건강, 인간관계를 스스로 가꾸며 하루하루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꼭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이 모여 나중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의 의지와 조금의 반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째,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걷는 것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건강관리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나 장소가 없어도 집 앞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규칙적으로 걷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날마다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운동이 관절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내게 필요한 소비 한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을 씁니다.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익숙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 지출 중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절약된 돈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소비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0원 아껴서 문화센터 수업을 듣거나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식이죠. 돈의 양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셋째, 건강검진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적어두세요. 건강은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이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검진 일정을 체크해보고 연 12회는 꼭 스스로 챙기세요.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질병이 많고 무엇보다 나를 돌보고 있다는 의식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한 달에 한 번 내 사람과 식사 약속을 잡으세요. 사람 관계는 멀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빠서, 그냥 귀찮아서 미뤄진 약속들이 어느새 몇 달이 되고 그 사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약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 자녀, 동호회 지인 누구든 좋습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다섯째, 지역 커뮤니티 정보 한 가지를 찾아보세요. 의외로 많은 정보와 기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는 다양한 무료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 하나만 찾아 참여해보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의 발걸음이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아주 작고 단순한 일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거나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은퇴 후가 더 건강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건 결국 나를 아끼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아주 작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조금 더 나답게 만들어줄 실천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여유를 가져다 줄 겁니다.